변호사, 금배지, 전라도에 본인의 명언을 맡겼습니다. 줄줄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변검호 정권이라고 붙였습니다. 변호사, 금배지, 호남 사람들 줄줄이. 그냥 제가 레피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장악을 했죠. 민정수석실 4개 비서관실에 비서관 3명 그리고 선임 행정관 딱 포진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 봉옥이라고 오늘 내정이 됐는데 아마 거기는 제 역할을 못할 겁니다. 이재명의 명주를 쥐고 있었던 변호사들이 그 밑에 비서관으로 쫙 포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데도 뭐 인수 역할을 하는 그것도 2명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그전에 국회의원 5명 배치 나눠줬죠.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출첵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곳에 보냅니다. 인사청문회가 없는 곳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에 이재명의 변호사를 투입을 하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이 논란이 되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그 청문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변호사비가 핵심 논란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비 제대로 받았느냐. 그 많은 변호사비를 어떻게 줬겠습니까? 변호사비 대신 자리 나눠준다. 이런 그 지적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곳에는 임명을 못합니다. 지명을 못합니다. 가령 그전에 이성엽 변호사, 이재명의 3가지 사건을 변호를 했던 이성엽 변호사도 처음에 이 헌법재판관에 꽂아 넣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게 못 넣는 겁니다. 못 넣고 그 대신 인사청문회가 없는 곳, 이 수석이나 이런 자리를 국회의원, 그제 이제 국회의원 좋고 이번에 그 수석실에 민정수석실에 이제 포진을 시켰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의 이재명 변호사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요직을 꿰찼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재명의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국정원의 기조실장.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지만 과거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통치자금 관리입니다. 통치자금. 지금은 그런 개념이 좀 없습니다. 과거에 국정원 기조실장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의 아주 핵심 척건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모든 예산, 인사를 장악을 하는 사람이 기조실장인데 그 기조실장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를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에 꽂았습니다.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다 책임지는 기조실장에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인데 김희수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등을 변호했던 인물이고 검사 출신인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변호인단에서 함께 활동하며 가깝게 지냈다. 김희수는 이거 외에도 선거법 재판, 위정교사 1심, 2심 재판도 변호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는 경기도 감사관을 맡았다. 자, 경기도 감사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뭐 법인카드 이런 거 전부 다 그때 또 해서 맞게 맞춘 그런 인물이죠. 경기도 법인카드.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을 했으면은 북한에 지원한 돈, 지원하려고 했던 돈, 뭐 이것도 다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이야기죠. 대북 송금 사건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앉힌 겁니다. 국정원은 대북 관련 업무를 하죠. 뭔가 좀 이상한 뭐 연결 기운이 들지 않습니까?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국정원의 기조실장, 국정원의 핵심 포스트에 이재명의 이 변호사, 대북 송금 변호사를 앉혔다.
모든 지금 이재명의 인사 같은 것을 보면은 본인의 방탄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자,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정치권에 있는 그 인사와 그 티타임을 좀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북 송금 이게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북 송금 그러면은 이게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 있죠. 이화영. 대북 송금한 걸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화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걸 가지고 일종의 장난을 할 수도 있다.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돈 받은 김성태에게서 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뭐 이재명이 북한을 가는데 뭐 헬기 동원해야 되고 벤처 동원해야 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300만 불이 아니고 500만 불이었던가요. 그 요구를 했다가 깎았죠. 김성태 이하영 측에서 깎아서 300만 달러로 낙찰을 받는데 그건 그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었다. 이재명 북한 방북을 위해서 돈을 우리에게 준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이재명 쪽을 겁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겁박을 하느냐? 어떤 대북 지원 같은 것을 해달라. 그걸 안 해주면은 이거 폭로할 수도 있어. 자,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뭐 그런 가능성은 저도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니 이 대북 송금이 얼마나 휘발성이 크고 나중에 이제 국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유엔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실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에서 그 뭐 이재명의 미국 입국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그 어떤 속보를 보니까는 그 이재명이 뭐 조만간 7월 말인가요? 뭐 그때쯤 미국 방문을 또 추진한다는 속보도 나왔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를 대북 송금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떠 앉혔다. 뭔가 이렇게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인사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썸네일에 이 변금호 정권을 만들었다. 재판이 불안해서 그 과거에 뭐 MB 때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성시경 정권, 문재인 때 캠코더 정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금호라는 용어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집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배지와 호남입니다.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인선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18명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여기 이제 다 임명이 됐죠. 15명 해서 33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연령은 59.5세 근데 남성이 78% 그런데 지역별로 호남이 가장 많다. 12명입니다. 무려. 33명 중에서 12명입니다. 3분의 1이 넘죠. 셋 중 하나 이상이죠. 장관, 수석, 호남이. 강주 전남에서만 8명. 33 중에서 8. 전북에서 4명. 이렇게 12명입니다. 그러면 36%가 되는데 자 매일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경제 영남 출신은 8명인데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자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이 호남이 12명이고 영남이 8명을 했으니까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구가 다른데 인구가 똑같다고 해도 12대 8인데 인구가 지금 현재 거주 인구 기준으로 하면은
호남 인구가 전체 영남 인구의 절반이 될까 말까요? 그 정도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무슨 뭐 균형입니까? 그 인구수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어쨌든 인구수로는 적은 지역인데 호남에서 36%를 차지를 했다. 이것은 거의 뭐 호남 독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국무위원 전체 정원이 18명인데 그중에서 44% 거의 절반이 이 장관하고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금배지들. 특히 이 금배지들은 정성호를 비롯해서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본인에게 필요한 그 자리에 또 다 넣었죠. 법무부 장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재명과 연결된 범죄 혐의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이 친명 7인의 자장인 정성호를 앉혔다든가 일종의 찐명들,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그 장관에 다 앉혀놨죠. 자, 이 장관의 이 현역 국회의원을 하면 일단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됩니다. 인사청문회는 뭐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다 해가지고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역 불패,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에 그 하면은 웬만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장관이 그 정도 낙마한 경우는 없다. 자,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그거 그 인사청문회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명을 전부 다 장관으로 막 보내는 8명이나 보내는 그 상황인 거죠. 이름만 불러드리면 김민석, 강선우, 김성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그 방위병 출신, 윤호중, 전재수, 정동영, 이재명의 멘토,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자,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들도 지금 막 발탁을 해서 그 뒷자리를 막 메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그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지만은 이재명이 본인이 공천을 줬죠.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죠. 이제 충성을 하는 그 인물들을 줄줄이 장관으로 포진을 시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불패 신화가 있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몇 명이 낙마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지금 김민석에 이어서 자격이 안 된다, 까면 안 된다, 그 평가받는 사람들이 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될 것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다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배경훈 가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제안을 했죠. 6억 원 제안을 했는데 그 발표하기 직전에 7억 5천만 원을 주담대를 일으켜서 40억 원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샀다. 공교롭죠. 주담대 6억 원 제안 발표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자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19년 아들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 건호올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4년째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도지사 선거 비용 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참담해 하실 사람은 정은경입니다. 정은경. 그때 코로나 시국에 질병관리청장을 하면서 그 많이 알려졌던 정은경이 지난번에 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계속 그래서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혔습니다. 꼽혔고 무슨 뭐 국민 추천 받는다고 하면서 정은경이 많이 나왔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국민 추천이 아니고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는 농공행상이죠. 그게 어떻게 국민 추천입니까? 그리고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힐 때 의문이 하나 제기가 됐죠. 뭐냐 하면은 정은경이 코로나 방역 사령탑을 맡아서 진단 키트 그리고 마스크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했죠.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진단 키트는 사용을 이렇게 한다. 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은경. 그래서 그때 진단 키트하고 마스크가 막 풍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정은경의 남편이 진단 키트하고 마스크 제조사 관련해서 그 코로나 수혜주를 그때 매입을 했다.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은 가가지고 진단 키트 밖에 나서 국민들을 상대로 진단 키트 이거 저기 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진단 키트 마스크 막 뭐 풍기가 되고 막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주식 막 올라가겠죠. 그거 하는데 주식을 그 뒤에서 남편은 주식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뭐 해명할 수 있다, 고 하지만은 모르죠.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오고 갔으면은 부부 사이에 정보 같은 것이 오고 가면서 남편이 그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재명이 김민석도 지금 그대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임명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대대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문제가 특히 처음에 조각을 할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 파행이 일어나고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가령 김민석처럼 무슨 뭐 장롱 속에 뭐 6억 원, 8억 원을 통상적으로 출판 개념에 하면 그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정은경처럼 이 부인은 막 진단 키트, 마스크 이야기하고 남편은 뒤에서 주식 사고 이 주담대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주담대 6억 원 제안 그 직전에 7억 5천만 원을 받은 가기정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이 논란이 지금부터 이제 전국에 들어서면서 확산이 되면은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